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조정 나온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은. LG에너지 솔루션이 5% 올라가는데 내가 본 중소형주단은 20-30% 올라간다. 올해부터나 아니면 내년 한 중반까지 해서 거의 라인업이 끝났다. 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런 거는 이제 성과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제 이 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코로나 이후로 해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BBIG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뭐 인터넷, 뭐 게임까지 해서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서 다 탈락했어요. 그렇습니다. 다 탈락하다가 그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주도주로서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2차 전지 뭐 사업 진출한다, 우리도 뭐 광산 캘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해진 것 같긴 한데 네. 이 상황에서 좀 볼만한 좀 2차 전지 주식도 있을까요? 네, 하나 살아남았네요. 다 죽이고, 네, 다 초토화. 네네. 나만 간신히 살았다라고 하는 게 2차 전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 저게 뭐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봤을 때 이제 주가는 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나오는 순이익하고 보통 그래서 나 좀 공부하다 보니까 나 이제 PR도 알아. 이런 배수도 알아. 네. 딱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100배예요. 네. 올해 나오는 실적 대비 주가 시가총액은 계산을 해봤더니 100배 수준까지 갑니다. 이런 주식을 내가 투자해야 되나? 보면은 가치 투자의 길을 봤을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월가의 영웅들 투자를 보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현인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주식은 항상 싸게 사는 거다. 가치 평가를 봐서 싸들 때 그걸 모아가는 거다. 아니 PR 100배짜리를 안 보고 사라고? 예,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항상 논란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계속 이런 상황이 나왔죠. 무슨 화재가 나서 2차 전지 업체들 다 망할 것 같더니만 맞아요. 다 올라왔죠. ESS 때문에 한창 좀 노이즈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항상 그럴 때 나오게 되면 뭐 자동차도 뭐 어디 우리나라도 폭발했던 거 그거 뭐 불 꺼서 나오는 허연 장면 이런 것만 보여줘요. 그럼 2차 전지 투자하는 입장 쪽에서는 아유 저거 안에서 폭발하게 되면 급발진이 돼서 160도까지 몇 분 안에 확 올라간답니다. 그냥 화장터예요. 잘못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런 걸 내가 사도 되나? 이런 현상이 돼서 아유 2차 전지는 아니야. 나하고 보면은 다들 그것만 또 신고가 났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나오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아마 거의 이런 현상들이 나올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장이 좀 조정받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로는 2차 전지를 볼 때 이제 약간 4분기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1, 2, 3, 4분기 때는 약간 그 재고 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도 그렇고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올해 이게 쭉 들어오다 보면은 올 한 해 달려왔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재고를 좀 쌓아놨던 부분들 요거는 좀 관리해야 될 거고 요거는 또 약간 좀 더 빨리 보내야 될 거고 그래서 약간 내년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재고 조정 과정이다 보니까 다들 예고를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4분기에는 3분기만큼 성장 안 나올 수 있다. 소재업체들도 대부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4분기 실적 그냥 플랫하든가 아니면 좀 덜 나올 수 있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주가는 빠지네요. 4분기 이런 성장하는 회사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그 고성장에 좀 멈추는 듯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꺾이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와 함께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리튬 가격이죠. 맞아요. 네. 리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 리튬 가격이 400%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거의 뭐 미친 듯이 올랐죠. 네. 근데 이게 리튬 고점론이 나옵니다. 리튬 고점론이 나온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 보셨어요. 아시겠지만 양극재, 음극재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전자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전기를 활성화시키면서 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세포처럼 막 사람 움직이는 쪽으로 역할하는 게 리튬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에 나머지가 깔려 있으면서 그 리튬 이온 전지의 역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양극에 있던 게 음극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리튬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에 따라서 나머지 소재 가격들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근데 리튬 가격에 대해서 고점론이 나옵니다. 저 고점 찍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빠지겠지 라고 하다 보니까 소재 쪽도 다 밀리기 시작해요. 얼마 빠졌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5%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5%. 리튬 가격이? 네. 그럼 빠진 것도 아니네요, 그냥. 그렇죠. 오. 근데 시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리튬이 이제 고점이래 하고 딱 보다 보면 잠깐만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요만큼 빠진 이 정도. 아. 근데 그걸 가지고 고점이라고 하게 되면 또 주가는 저러고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약간 좀 지쳤다고 봐야 될까요? 아. 벌써 한 3년 동안 계속 주도적인 입장을 가져오다 보니까 뭐 분기 실적도 그래 이것도 저래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리다 보니까 그냥 좀 동력이 떨어진 것 뿐인데 이런 상황 쪽에서 가격이 또 쭉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갈 겁니다. 아. 네, 어차피 2차 전지는 중요한 단서가 그거거든요. 이제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고는 가장 핵심은 북미입니다. 네, 또 북미를 지나서 어차피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뭐 남미 같은 경우도 다 연결이 되겠죠. 어차피 전기차가 이제 대세로 가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자기네 것만 합니다. 근데 자기네가 딱 해서 자기네 보조금 주고 그래서 거의 이쪽에서만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술력을 갖췄는데 다른 쪽으로 나오느냐? 못 나옵니다. 유럽 같은 경우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간다고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 미국 눈치 많이 보겠죠. 그런데 일단 중국은 좀 갇혀 있는 상황들이고 유럽은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운행 금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오. 왜냐면 전기료가 하도 올라서 아. 지금 잘못하게 되면은 이 비싼 전기료를 감당하느라고 전기차를 그러니까 원래 지구 환경을 위해서 뭐 ESG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기치로 삼으면서 환경 오염을 우리가 살아갈 지구다 보니까 아끼자라는 기치 안에서 나왔던 친환경 쪽에 나온 쪽의 태동은 유럽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근데 전기가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포기하려고 그래 지금 다들.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스위스도 그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라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침투율은 많이 올라왔어요. 전기차 침투율은 어느 정도 좀 올라왔는데 이거 잘못하게 되면 아니 휘발유 가격으로 쓰나 이걸 전기차로 쓰나 거의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굳이 왜 전기차로 써야 돼? 라고 하는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도 가긴 갈 겁니다. 아. 근데 여기다가 중국 업체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유럽에 진입하려고. 네. 근데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미국 쪽은 단호합니다. 아예 IRA 법안을 통해서 중국에서 이제 소재를 가공했던가 아니면 거기서 나온 원재료는 우리 미국에 못 들어올 거야 라고 이제 철벽을 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또 소재 공장도 같이 그러니까 FTA로 허가된 나라들만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을 배제하느라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투자를 하겠다고 손들고 돈 이게 다 가겠습니다라고 한 배터리 쪽은 앞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배터리 3사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 3사,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벌써 미국에서만 확정되고만 6개 쪽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전기차가 커가면서 가장 성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러면 성장이 예고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비싼 겁니다. 그러면 그 예고된 성장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테네시 공장에서는 한 10기가와트시 정도 나올 걸로 봤는데 그게 공장 증설 다 끝나고 다 지어가지고 이제 자 배터리 필요한 손 드세요. 뭐 그 전에 조인트 벤처를 맺었기 때문에 뭐 GM이나 아니면 뭐 스텔란티스는 물론 삼성 SDI겠지만 네. 이런 쪽에서 다 그러면 자 가져가세요 하고 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중국 쪽? 중국도 싫어하고 네. 테슬라가 싫어하겠죠. 네. 네. 테슬라는 벌써 네. 치고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기차면 내가 주도라고 하는데 네. 이제 2년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배터리 막 제대로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렇죠. 물밀듯이 막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거 나올 거고 거기다가 이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솔직히 미국의 마음으로는 테슬라의 그 모델 Y, 뭐 모델 3 이거 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까지도 왜 그 서부 시대 개척 이후에 나왔던 초기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 초기 모델 그 덜덜거리면서 탔던 픽업 트럭 이런 향수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포드나 GM에서 나오는 픽업 트럭이 전기차가 나오는 게 이게 훨씬 더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도 물론 전기차 성능 좋고 뭐 다 알아주긴 하겠지만 이쪽에서 만약에 새로운 모델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럼 굳이 테슬라가 지금 독보적인 지위를 가졌던 게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역할들을
GM도 전기차 뭐 10종 나오고 포드도 뭐 5종, 6종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걸 공급하는 거는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보니까 최종적인 성장의 관은 누가 먹겠습니까? LG 에너지. 그렇죠. 이런 배터리사들이 먹겠죠. 그러면 그게 예고가 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비싼 거죠. 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저는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오래 이거 그냥 간단히 사세요, 파세요 하면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저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조정 나온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은.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약간 중소형주 단에서 네. 저게 2차 전지 하는 회사야라고 보는 이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런 쪽에서 올해 히트를 친 종목 중에 하나가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거의 뭐 한 5배, 6배 올랐나요? 네. 미친 듯이 올라왔죠, 네.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런 거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동안 이제 공장 증설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배터리 업체로 좀 타진해 놨어요. 2차 전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 회사들이 얼만큼 화학 쪽, 비금속 쪽 이쪽에서 우리가 한 4, 50년 하다 보니까 우리 이런 거 잘해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만 라인 조정하게 되면 우리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첨가제나 아니면 뭐 거기 양극 바인더라고 하는 네. 쪽이나 뭐 이거 조금만 연결시키면은 우리 사업할 수 있겠는데 신규 사업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잘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사업해보면 어떨까요?라고 배터리 3사한테 가서 타진해봤습니다. 보니까 괜찮겠는데 해봐.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자금 조달해가지고 라인을 이제 쫙 깔겠죠. 요게 먼저 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나 아니면 내년 한 중반까지 해서 거의 라인업이 끝났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중소형 단의 시가총액 한 2천억 대에서 한 5천억 사이 정도쯤에 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성과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뭐 솔브레인 홀딩스. 아. 저희가 솔브레인만 알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 강점을 보는 뭐 소재나 이쪽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그쪽을 가 있다 보니까 이쪽도 잘 알아요. 그럼 홀딩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전해질 쪽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매출 비중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저희가 솔브레인 지분 가치만 갖고 있는 지주사라고 알고 있는데 자체적인 사업 구조에서 매출을 보게 되면 한 70%가 전해질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녹스 첨단 소재의 지주사 이녹스 같은 경우도 또 이런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재조명이 들어오겠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잘 몰라요. 약간 그런 업체는 특히나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죠. 근데 그런 것 따라서 이제 주가들도 그런 부각 불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쪽도 성과가 나오네. 그러면 재조명이 좀 들어갈 회사들 이런 거 이제 쭉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갖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좋다고 해서 그걸 딱 산다든가 네. 했었을 때 같은 금액을 사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중형주급이 중소형주급이 딱 모멘텀 맞아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과 금양 한번 가봐야죠. 금양 제2의 금양 네. 이런 마인드로 보게 되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기준으로 보고 그렇죠. 네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네. 이게 안 빠지고 계속 또 신고가가 가는지 보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랬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5% 올라가는데 내가 본 중소형주 단은 20, 30% 올라간다. 이런 걸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근데 물론 중요한 건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죠. 네, 사업 보고서 보시고 네. 열심히 구글링 하시다 보면은 이제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이런 회사를 하고 있고 성과를 내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동안에 열심히 현금 채굴 했던 거 네. 이제 투입할 시간이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앞에 이게 길게 말씀해 주신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확신, 현주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네. 그게 전제가 된 하에서 내가 동의한다라고 네. 하면은 그런 주식들을 한번 뭐 보셔라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앞서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약간 좀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단 네. 그쪽에서 막 여기저기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리오프닝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왜 리오프닝이 주목을 받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 그렇습니다. 이 이슈가 지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리오프닝, 뭐 중국 소비주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공통 분모가 되는 네. 그런 주식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섹터가 많잖아요. 화장품도 있고, 뭐 콘텐츠도 있고, 뭐 엄청 많죠. 많이 있는데 네. 혹시 좀 주목하고 계신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 종목을 크게 봤을 때 뭐 하나투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하나투어는 더 많이 갔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네. 끝나면 그때는 또 주식들이 다 올라갔을 때니까 충격받고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당연히 코로나19니까 봉쇄 당하고 그래서 뭐 힘들지만 한 6개월 뒤 1년 뒤면 이거 잡을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먼저 갔어요, 주가는. 먼저 갔는데 그때 잘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때보다도 그러니까 코로나19 발생했을 때보다 더 많이 갔어요, 주가가.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유동성의 힘이었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벌써 2019년도 그 코로나19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저희가 뭐 마스크도 안 끼고 자유롭게 왕래했었죠. 전 세계를 왕래했었죠. 네. 근데 하나투어의 실적과 주가는 그 전부터 이미 꺾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과거에 보였던 하나투어의 주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레디캡 투어 이런 물론 성격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게 다 패키지를 파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를 판다는 얘기는 내가 한 100만 원만 내게 되면 한 3박 4일 정도 다녀올 수 있는 금액 다 포함해서 여행사가 다 짜주고 거기다가 깃발 들고 그 뒤에 다 쫄쫄 따라다니게 되면 아침 이거 드세요. 점심은 이 식당 갑니다. 저녁 때는 여기 좀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죠. 이게 이거 다 하나에 그냥 불편하시다고 하면 참아주세요. 그러고 가서 뭐 강당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네. 라텍스 파는데 이런 데서 구경하면서 네. 또 그냥 좋아 보여요. 거기서 또 이상한 또 얘기 막 나오고 시작하면 하나씩 또 사들 것 같죠. 워낙 또 선수들이시니까. 그렇죠. 잘 파시죠. 예.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패키지 여행 몇 번씩 가다 보니까 이제 뻔하거든요, 스토리가. 아예 그냥 몇 번 가보니까 별 무섭지도 않고 항공권과 숙소만 있으면 그냥 갈래. 자유여행이 이제 대세가 됐죠. 그래서 이쪽에 시세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주가는 그 정도 갔다가 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올해 들어서면서 주가가 기조적으로 계속 쭉 하락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리오프닝은 저희가 먼저 했죠. 한국이 먼저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한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서 그때 가을 여행들 받아가면서 해외 나갈 수 있거든요. 뭐 특별하게 뭐 격리도 없고 충분히 해외 나갈 수 있는데도 주가는 안 갔어요. 오히려 한참 빠져가지고 그 밑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리오프닝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리오프닝은 왜 안 갈까라고 하게 되면 많이들 됐던 게 그거예요. 소비 심리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내년 가게 되면 소비 심리 더 안 좋아질 텐데 경기 위축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런 소비 심리의 여행이 너 지갑이 그렇게 얇은데 여행 가겠어? 라고 하는 심리 때문에 안 갔어요. 근데 특이하게 중국이 리오프닝 되니까 네. 우리나라 리오프닝도 움직이네요. 이거 좀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가는 어떤 리오프닝 관련된 쪽보다 시장의 관심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쪽에 리오프닝이 더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그러면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간다. 아웃바운드라고 하죠. 그렇죠. 네.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인바운드. 그러니까 종목을 찾을 때도 인바운드 쪽에 가까운 종목들이 더 좋겠다. 거기가 또 많이 찾아보는 게 이제 중국인들이 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 종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리오프닝을 찾아도 아웃바운드 쪽보다는 인바운드 쪽에 경쟁 있는 쪽의 흐름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카지노 쪽. 네. 그런 게 없어요. 카지노. 그렇죠. 파라다이스나 GK 이런 종목. 그렇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도 맞죠. 있죠. 그 종목도 있죠. 네. 외국인들이 제주도 엄청 좋아해요. 네. 이런 특이한 섬을 저희는 못 느끼는데 네. 되게 신비하대요. 왜 특히 바다도 맑은데 거기다 이제 뭐 저희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 네.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근데 거긴 배경들이 약간 밝은 색입니다. 제주도는 그 화감 현무암이죠. 네, 맞아요. 네. 검은색으로 막 숭숭 뚫려 있는 이런 판타지스러운 이색적인 이런 바다, 약간 이색적인 좀, 게 이런 게 많이 좀 생소하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봤더니 공기도 그렇고 꽤 괜찮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주도 가고 살고 싶은데 네. 지금 일해야죠. 네, 그렇죠. 열심히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현금책을 해야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현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의 변화 이걸 체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한쪽에서 그러면 구분이 날 겁니다.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나갔다가 거기서 또 데리고 가는 것도 있겠죠. 만약에 일본을 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항공 쪽이 많이 그렇게 된다면서요. 해외에서 북미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들어오는 게 되게 많답니다. 그러면 일본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이제 최근에 많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갔다가 한국 사람들도 데려오는데 또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넘어오고 싶은 사람들.
오징어 게임의 나라까지 가봐야지 아. 하고 되면 예.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네. 그것까지 보게 되면 이제 풀로 들어오는 거겠죠. 한국 사람도 갔던 사람들 데려오고 외국인들 데려오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항공주도 또 하나의 인바운드를 바라보는 여행 쪽이 그 모멘텀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또 면세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쪽도 보시게 되면은 하시되 기억을 인바운드 쪽으로 좀 챙기면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하면 사실 호텔신라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그렇죠. 있고 또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잘 보게 되면은 리오프닝이 그러니까 웬만한 소비주들은 다 리오프닝입니다. 네, 첫 번째로 네네. 보게 되면 저희가 편의점 얘기하죠. 편의점도 한때는 아예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뭐 다 온라인으로 사다 보니까 편의점이 잘 됐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특수 점포란 게 있어요. 보게 되면 야구장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또 몰에 있는 몰은 편의점을 웹점을 잘 안 하죠. 근데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 이 행사가 재개가 되면서 나오는 편의점들. 네. 이게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도 될 것 같고 의류 쪽도 저희가 그동안 좀 정체되고 있다가 대표적인 F&F 같은 경우도 네. 그때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들 쫙 깔리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리오프닝 된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게다가 중국에 진출을 준비했던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끼칠 거고 또 영역을 넓혀보게 되면 임의용 기기 이쪽도 이제 중국 사람들도 뭐 사람이 다 똑같죠. 이뻐 보이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다 봉쇄되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제 드라마 계속 보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보다 보면 다 인형 같아요.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계시고 네. 나도 고치고 싶어요. 내 피부도 좋아지고 싶어요. 끄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임의용 기기 쪽도 네. 또 어떤 중국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준비했던 회사들이 성과를 낸다. 치과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죠. 이빨이 아파 죽겠는데 나가지 말래요. 참고 참다가 이제 봉쇄 풀어준다. 가장 먼저 나 이빨 치료를 가야지. 이렇게 되면 또 치과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고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도 빠르게 반영을 받겠죠. 이런 쪽에서 중국이 리오프닝 됐었을 때 단순하게 저희가 뭐 여행이나 항공, 면세점 이런 거 볼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새로운 영역 쪽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더 추가로 넓힐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사업 보고서를 좀 보시면 돼요. 사업 보고서 보게 되면 두 번째 장에 회사의 개요 쭉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데 내용들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거 보시거나 증권사 리포트 보게 되면 어차피 회사 측과 확인해보고 리포트를 쓰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뭐 앞으로 실적이 중국에서 이만큼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조인트 벤처를 구성해 놓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